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윤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 운영과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 제안, 그리고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자치규범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발의, 입법 예고, 법제 심사, 의회 심의, 의결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2개의 조례에 임의나 의무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에 제정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는 5년마다 용인시 지역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략 수립을 위한 어떤 절차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수립하도록 권장을 명시하였으나 16개의 조례 중 총 8개의 조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조례에 담긴 사례의 경우 2015년에 제정된 용인시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는 택시 운송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이나 조례 제정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획 미수립 상태이며 집행부에서는 2025년부터 29년까지 제5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 확정 시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제4차 택시 총량은 2020년 8월에 확정되었는데 왜 이전에 수립할 수 없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용인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명기되어 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 수립이 의무인 91개의 조례 중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는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로 파악되었고 이후 11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면피용으로 급하게 세운 계획이라면 조례의 원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도 6건이나 됩니다. 시민이나 단체가 사업 및 정책 제안을 할 때 근거 조례가 없어 진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용인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조례가 마련되었지만 기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를 이상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시작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시민을 위해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비로소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각 부서에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용인시는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건전한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해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지출액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 사업 수요의 증가가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비의 원천인 기금의 이자 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2년, 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하여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이 꼭 쓰여야 할 곳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노인복지기금 등 노인복지기관의 어르신들을 위한 냉난방 물품 지원이 매년 재난관리기금의 폭염 한파 예방 물품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해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도입 시점에 일시적인 재난기금의 사용은 타당하겠으나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은 재난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한 목적 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노인의 3개구 지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노인대학 운영 확대, 디지털 스마트 교육 지속 확대 운영, VR 체육시설 구축 등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어르신들의 배움과 활동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으며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주시, 사천시, 양양군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조례의 예외 사항으로 출연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원금 활용을 통해 목적 사업의 적극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무턱대고 적립기금을 빼서 사업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반대로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존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약 15%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65세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정적 사업 예산 확보로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고려한 노인복지 정책 마련과 사업 확대를 통해 초고령 사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용성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원과 관련한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 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용인 동천 3지구 동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 시설의 운영 지연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최초 계획 당시 2022년 6월 준공이었던 본 시설은 현재까지 건립 중인 상태로 24년 6월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천 3지구의 아파트 단지는 2020년 8월에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나 동천 3지구에 준공이 나지 않아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고, 이렇다 할 공공문화시설이 전무한 동천동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했던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업 연기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경우 건축은 되었으나 부실 시공으로 유지보수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고 계획대로 순탄한 추진이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또다시 준공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달리 손쓸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 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 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착공과 시공, 준공, 인수인계 등 단계별 공공시설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동천 3지구와 같은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 공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동천 3지구의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상의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립니다. 반도체 국가 산단, 플랫폼시티,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등 용인시의 변화와 발전은 고도화되고 있고, 용인 시민들의 삶의 욕구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앞선 행정으로 용인 시민들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이 질문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동천 3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이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경로당은 금년까지 하자조치 및 인수인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6월 13일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분양 공고 전에 기반시설의 인허가를 완료 후 착공하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이 질문한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용인시 보유 조례는 총 524건입니다. 이 중 사업 및 계획 수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서 조사한 292건 중 규칙 19건, 조례 중복조사 8건을 제외한 총 조사 건수는 265건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계획 수립을 의무로 규정한 조례는 89건으로 계획 수립 71건, 수립 중 11건, 비수립 7건입니다. 특히 계획 미수립 건은 올해 재정건 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원 발의 4건, 시장 발의 3건입니다. 이에 총
조례 건수는 524건 중 의회 조사 건수 265건과 미조사된 259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이행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궤도 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의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하여 그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대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각종 노인복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만든 우리시 재량기금으로 96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올해 말 기준 총 조성 예상액은 123억 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의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일반회계로부터 3.5%의 예탁금 이자를 받아서 기금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총 6억 7천만 원입니다. 재원은 기금의 이자 수입이 4억 1천만 원, 2월액이 9천만 원이며 시의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총 5억 3천만 원이며 기금 사업 이외에도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시군 확인 결과 평택시, 시흥시 등 노인기금이 없는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이자 수입이나 적립 원금 활용 방안 검토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안정적인 노인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 시 보다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